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댓글이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커뮤니티에 제가 글 올리고 있어요. 가끔 영상으로 찍기엔 너무 짧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 올리고 있는데, 혹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좋은 글들이 있으니까 봐주셨으면 하고, 첫 번째로는 멘탈이 약하다, 남이 하는 쓸데없는 비난 비판에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무척이나 쓰는 성격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상태가 자존감이 낮아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이 성격이라는 건 내가 뭐 민감하다, 혹은 개방적이다, 우호적이다, 혹은 뭐 외향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비난에 신경 쓰는 성격이야 이런 건 사실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오는 거다. 일단 이거를 구분하고 싶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에 이렇게 신경을 쓸까?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분명하면 우리들은 누군가의 외부의 공격을 받아도 그걸 잘 보호하고 튕겨낼 수 있어요. 근데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그 방어막이 없으니까 그냥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이 마음속 깊이 그냥 찍히고 화살이 박히고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스스로의 방어막이 없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영상에서 계속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때, 비난했을 때, 비판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니까 그걸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꼭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왜 낮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부모님의 양육 태도나 과거에 겪었던 어떤 상처들,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들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거는 그냥 내 성격이다 라고 치부하지 말고, 내가 왜 나를 보호하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잘 동의하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싫어할 수도 있죠. 근데 싫어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만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뭐 사기를 치고 나쁜 말들을 해왔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프게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왜 근데 싫어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냐?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조금만 뭔가 무관심하거나 살짝 비판적인 어조를 표현하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나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제 영상에 누군가가 악플을 달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할까요? 저는 딱히 저한테 관심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냥 이 영상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풀고 싶었던 것 뿐이야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싫어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마음이 약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걸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다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경 써야 된다면 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예전에도 늘 말해왔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가 나를 안 좋아하거나 비난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합리적인 근거로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모습을 가져도 그거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내가 피부가 되게 좋아, 이를테면 그냥 저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저 사람은 뭐 피부에 돈 얼마나 쓰는 거야,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잘생겼다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쓸데없는 비난을 해. 근데 그거는 내가 막을 수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그런 말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엄청나게 하더라도 비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보듬어 주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뭐 심리학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해서 나를 다 좋게 봐주는 방법을 찾을 거야,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는 방법을 찾을 거야. 절대, 네버. 제 예전에 뭐 월드컵 영웅인 조현우 얘기도 했었고 유재석 얘기도 했었는데, 이 둘을 비난할 사람들은 어쨌든 비난할 거를 찾아서 공격해요. 우리들이 설마 저 사람도 비난받겠어 하는데 비난받아요. 근데 우리라고 안 받겠냐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삶을 살고
쓸데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살아야 될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요? 생각해보면 모두에게 배려하고 모두에게 맞춰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방식이겠지만 그게 얼마나 에너지가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해서 그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쳐. 사람들이 나와의 시간을 또 보내려고 하겠죠. 그럼 날 불러. 근데 이 친구도 불러. 이 친구도 도와달래. 이것도 해달래. 근데 나는 어차피 그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모두랑 잘 지내려고 할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그걸 또 좋아하지도 않아. 좋은 사람을 인식하지 않아. 왜냐? 그들이 모두 착한 것도 아니거든. 그들이 모두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나의 어떤 노력을 다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봤자 되기가 어렵고, 되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됐다고 해도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어떤 인기가 좀 많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모두랑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렇게 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처럼 됐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는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 명 만나는 걸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나는 여러 명 만나면 막 피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처럼 됐다고 해서 행복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나를 챙겨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이 그런 평가, 좋은 말 이런 것들을 해주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제발 나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니까 사랑받고 싶다. 모두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치고 애정결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애정이 결핍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애정을 보통 이제 부모님이 주셨어야 됐는데 못 주셨고, 나도 나한테 주는 법을 못 배웠고,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일단은 내가 나를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고 사랑해줄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내가 언제 행복한지도 알아서 해주고, 뭔가 나를 압박하지 않고 뭔가 즐겁게 해주는데 집중해야겠죠. 그래야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붙이고 싶은 말은, 항상 이걸 극복하는 뭔가 책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 너무 이런 게 슬퍼요.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봤겠죠. 근데 실행을 안 하시고 또 책으로 가. 또 책 다 읽었어. 거기서 실행하는 것도 안 해. 또 책으로 가. 그래서 이 출판 산업의 대부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이 후대에 쓰여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게 쓰여지지 않아요. 결국은 어떤 원칙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조합하고 표현해서 나오는 게 책인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책에 있는 내용을 더 새롭게 추가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책을 읽더라도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실행해보세요. 무조건. 이게 겁나서 다른 책을 또 찾는 거예요. 또 찾고. 이 책에서 뭐 하라는데 이건 좀 부담스럽고, 무슨 표현을 하라는데 못하겠고, 다른 책이 맞지 않을까? 또 이 말은 계속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제가 추천해드린 그 영상 있었는데 이거 띄워놓을 테니까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딱 하나를 읽고 거기서 하라는 걸 일단 다 해보세요. 거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방식, 하라는 방식 그냥 다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걸 체화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그 다음에 책을 찾으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떤 꼴이냐면 계속 뭐 수학 참고서를 안 풀고 더 좋은 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학 점수는 당연히 올라가기 어렵죠. 이거라도 제대로 풀고 복습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책만 찾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종합보자면 이런 사고방식을 이분만 갖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모두에게 사랑받거나 모두랑 잘 지내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그걸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책 말고 제발 실행을 하세요. 행동을 하세요. 상황을 바꾸고 과거의 나를 치유하고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으세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 저는 현재 자존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담아서 자존감 전문 상담 그리고 자기 알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자존감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자존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자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